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네, 전일 해외 증시가 다우는 0.2% 정도 하락을 보였지만 거의 나스닥 S&P 500은 0.1%, 또 0.05% 하락하는 등 그렇게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약간 껄쩍지근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러한 경계 물량 정도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상 아시아 여타 국가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죠. 니케이 시초가 약간 위에, 상해 증시는 시가를 회복을 못했고, 항생은 또 9%, 0.9%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일단은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가 약조정 정도의 마감을 한 가운데, 개장 전에 국내 대장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9조 3천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약간의 갭 상승 출발 이후 약간 지속적인 기관의 좀 매도세가 오늘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좀 막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장 초반 저희는 2차전지 대표주들 가운데 삼성 SDI를 좀 공략을 했었는데, 시초가부터 거의 300에서 4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좀 봤었는데, 일단은 상승한 이유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했다라는 이슈가 작초반 국내 배터리 3사에는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요새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 수급의 추가적인 유입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조금, 수급 매매라든지 했을 때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전일 언급했던 철강 섹터, 가 미국의 232 조치라고 해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새벽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 초반에 중소철강 섹터에 영향을 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들은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 중소철강사들은 차트가 좋았죠. 동국제강도 그렇고 문배철강, NI스틸 등 차트가 좋은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갭을 강하게 들어주고 좀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최근 시장 보면 두나무로 시작된 창투사의 열풍이 크래프톤까지 이어졌고요. 크래프톤은 금주 내에 상장 주관사를 선정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장 초반에 대성창투와 아주아이비에 좀 몰리면서 두 종목이 좀 시세를 보여주었고, 기존의 차트적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낮은 대성창투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아주아이비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어요. 그래서 아주아이비가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고, 저희는 대성창투를 시가에 좀 공략을 해서 그냥 짧게 한 3~4%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가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8% 이렇게 떠버리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도 모멘텀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성창투를 좀 공략을 했었고, 최근 강했던 두나무 섹터 그 대장의 중심은 하나투자증권이었죠.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밀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소증권주들은 무더기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오늘 같은 날 보면 시장이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지 못한 시장 같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어제도 우선주가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우선주가 또 상당히 많은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선주가 상승할 때는 시장이 약간 경계를 좀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중을 일부 줄여서 시장을 저도 내일부터는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주들이 너무 판을 쳐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크래프톤 IPO 관련해서 오늘 크래프톤 관련도 올랐고, 카카오뱅크 관련 예스24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이 DPC가 관련된 이 그랩
상장 모멘텀이 터지면서 그랩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DPC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 투자, 벤처 투자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전일 카페에 이 그랩에 대한 이슈를 물어보는 글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찌라시라는 게 한다 안 한다 라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PC를 처음 봤던 거는 손정희 회장을 믿기 때문에 저는 봤다라고 말을 들었고요. 쿠팡을 상장시켰고, 네, 그랩에게도 그랩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회사들보다 이 IPO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그랩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랩이 저는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랩이라든지 미래벤처 투자를 관심을 가졌던 근본적인 그 이유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를 과도하게 팔아버릴 필요가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은 올라가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침에도 회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목표가라는 거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 생각했던 목표가의 전략 매도를 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시간 외에서 다 팔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상한가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량이 거기까지 닿지 못해서 네, 상한가를 못 먹었고, 저도 많이 복귀를 하고 있네요. 복귀를 하는데 항상 이 3분봉상이라든지 이 3분봉상에서 100억이 넘는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는 그 종목의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당일 매매할 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LNF라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과 1조 7천억 계약을 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보면 저는 LNF를 손절을 오늘 했는데요. 사실은 예약 매수를 이 구간에 걸어놨었습니다. 어제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치고 아래꼬리를 잡다든지 아니면 시가에 밀려서 올라갈 때 잡으려고 이 전일 종가보다 살짝 아래다 걸어놨는데, 여기에서 아래꼬리에서 내려오면서 체결이 되고 올라가서 이걸 너무 강하게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손절을 좀 했죠. 사실 이 구간에 1조 7천억 계약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폭탄 물량이 떨어지면서 참 마이너스 5%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이 무거운 종목이 10%가 급락을 했어요. 딱 10분 만에. 참 원래대로라면 이런 자리에서 공포에서 사는 게 맞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못했고, 단지 이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떨어지는 물량을 기관에서 받아서 끌어올렸다라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관이 끌어올린 구간이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는 좋은 수급 매수 급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자리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 매매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3%, 5% 이렇게 비중 베팅을 하는 매매가 수급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되고요.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철수 이슈, 그리고 빅히트 리버스 모멘텀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됐는데요. LG전자 관련해서는 이제 뭐 로보스타도 있고 신성 델타테크도 있죠. 그런데 전전일 상가에 다 갔던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현우산업을 어제도 사실 밑에서 좀 추천을 했고 오늘도 아래 내려오면 좀 사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게 전 초반부터 또 올라가는 바람에 이거를 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오늘 제일 많이 했던 종목이
이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량은 들어가서 막판에 이제 마지막 종가 베팅은 네, 소량 들어갔었고요. DPC는 이 계좌가 아니어서 다른 계좌라 전량 매도를 했고, 미래세 벤처 투자는 며칠 좀 끌고 오다가 사실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별로 이제 그냥 매수 없이 좀 갔던 것 같아요. 한 4천주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다가 시간 외에서 운 좋게 많이 올라와 주길래 전량 매도 처리를 좀 했습니다.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부터 애니능률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사실 윤석열 관련주가 너무 높아서 이제는 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수 대응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가운데 오늘 장 초반에 에이텍, TN 막 튀어 올랐죠. 이게 너무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서 사실 건드리면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수산중공업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좀 밀리면 단기 정도 봐볼 계획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밀렸을 때.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고는 볼 텐데, 그 외 종목군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죠. 또 장 막판에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최초에 올랐던 뭐 한국가구라든지 이 한국가구, 그 다음에 NX 등등 이벤트가 코앞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저는 안 건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찌라시도 많이 나오죠. 서울시장 누가 되더라도 부동산은 할 것이다 등등의 이슈가 지금 이 테마주를 올렸기 때문에 내일을 가급적으로 잘 매도를 했으면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항상 디데이 날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뭐 진양산업 그때 잘 올랐죠. 잘 올랐는데 단일화 할 때 잘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박살이 나죠. 이런 거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위아래 이게 뭐 하는 건지 보면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이 들고 있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 들어가고 싶어요. 빨간불 들어와서 매수를 했는데 내려 꽂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싶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냐. 이런 거 지금 공략을 할 때가 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액분할 거래 정지 카카오 이슈가 있어서 오늘 수급주로는 저희가 카카오랑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잘 매수가 돼서 여기서 추천이 들어왔고 잘 매수가 돼서 워낙에 원하는 구간에서 잘 매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전일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죠. 전일 원래 사고 싶었던 구간인데 이 자리를 여기서 안 줬기 때문에 전일 매수를 고민했던 자리에 사서 그냥 2, 3%대 매도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이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종목의 주포는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연 이틀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주가의 매수 강도 자체가 하루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하루 거래 대금의 거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조금 넘게 터졌는데 1000몇억 터진 거래 대금에서 800억, 7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1000억 정도 터졌는데 또 6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매수의 강도 자체가 30%, 40%가 넘는 순매수 비율을 보였던 수급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강한 수급주로 베팅을 해도 되는 거죠. 또 OCI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한 기관의 매수를 좀 확인하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오전에 이 구간에서 들어갔었는데 사실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없어서 올라갈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수급주 위주로만 좀 저희는 봤었고요. 시장은 자, 그 밖에 이 차지인 관련해서 어제 언급을 했던 알티캐스트라든지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오늘은 구간이 좀 안 와서 매매를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봉 하단으로 최대한 내려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 S트래픽 종목도 잘 기다려 봐야죠. 여기서 얼마나 횡보를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가에서 횡보하다가 뭔 이슈가 터져서 밀린다면 참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관련 종목들 좀 보죠. 카카오는 아까 봤고,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자리에서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배철강이랑 NI스틸. 문배철강은 그냥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물려서 왔고요. 어제 물렸어요. 문배철강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물려 있다가 돌파 매매 들어갔다가 물려서 올라가는 구간에 그냥 잘 매도 처리를 다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NI스틸도 장 초반에 신고가 치면서 거의 10%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면 다 매도를 잘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DPC 우리기술투자, S트래픽,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는 일단은 이제는 빼고, 로보스타, 델타 다 빼고. 자, 오늘은 또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밀렸던 이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대거 좀 상승을 했죠. 관련주들을 보면 오늘 시장에서 보면 대거 장 초반부터 우정바이오, 그러니까 GH신소재가 갭을 좀 들면서 올라갔었고, 우정바이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갭은 시초가는 1.95%인데 24%까지 엄청 빠르게 올라왔고, 얘도 6%갭 뜨고 16%까지 올라왔고, 알서포트 등등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시스웍은 장중한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하고 등등. 최근 코로나 확진세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요.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가 베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코로나 라이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 구간에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다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를 또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 추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매는 하지 않고 방향을 종목분들이 서서히 바꿔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지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거래대금이 의미있게 좀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있게 터져준다면 이번 주 주말 이용해서 확진자 또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일단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랑 CGM 보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지금 오늘까지 강한 게 한미반도체도 계속 강하고 일단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고, 유니쌤도 계속 치고 가죠. 그 다음에 최근 강했던 게 원익 IPS 좀 밀렸고, 사이맥스도 강하다 좀 밀렸는데, 이런 종목분들 잘 눌리는 거 잘 기다려 보는 거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